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의 어제 회동 1시간 20여 분 정도 열렸고요. 끝난 후에 당대표 비서실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잠깐 듣고 오죠. 한동훈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김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 여야 의정 협의체에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 대표 할 말은 다 하고 왔다라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브리핑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결과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략기 부총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신지호 부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면담을 본 소감이랄까요? 한 줄 평부터 주신다면? 한동훈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 한동훈의 진심을 한동훈 대표는 보여줬으나 통하진 않았다. 글쎄 뭐 보여주는 기술이 부족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요약이 되네요. 어제 한 대표가 끝나고 보통 한 대표가 소통을 많이 기자들하고도 뭐 솔직하게 하는 편이시잖아요. 네. 끝나고 나서 뭔가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귀가할 거라고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귀가를 하셨어요. 이것도 좀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게 섞여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 기대 수준이 높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이제 대표가 직접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려고 했고, 예. 저도 그 시간 즈음에 대표실에 가서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대구로 가셨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한동훈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구나. 그 다음에 혹시 전화 통화라도 좀 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뭐 뻔한 상황인데 그 통화를 하는 게 뭐 괜히 더 찹찹해질 것 같아서 그냥 예. 자제하셨군요. 예. 자,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91초짜리고 91초 맞죠? 그 영상. 네. 그 짧은 영상만 봐도 느껴지는 외형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께서 20-30분 정도 지각을 네. 하셨고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테이블 하나 깔지 않은 그 모습이 누가 봐도 좀 썰렁해 보여요. 저는 좀 이례적으로 보이더라고. 대통령하고 대통령의 손님이 이 독대를 하는데, 면담을 하는데 저렇게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테이블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이례적인 테이블 세팅 아닙니까? 글쎄 뭐 저도 뭐 오랜 세월 이제 정치판을 이렇게 봐왔지만 글쎄 좀 생경한 모습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게 뭐 저희는 지금 어제 뭐 대통령님의 반응이 어떻고 저떻고에 대해서 저희는 뭐 아는 바도 없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어제 저희 그 박정아 비서실장이 브리핑한 그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 한 장의 사진,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실린 그 한 장의 사진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테이블 세팅이 테이블보도 깔려 있지 않고 음식도 다과가 뭔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막 좀 푸짐하거나 혹은 상당히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간 듯한 느낌은 모르겠어요.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언뜻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들을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홀대한 거 아니야? 이러니까 대본 나옵니다.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20-30분 대통령이 지각하신 부분은 어떻게 뭐 외교 보세요? 일정이 있어서 뭐 불가피한, 대통령이 워낙 뭐 공사다망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대표께서는 이제 바깥에서 계속 서 계셨다면서요? 예, 계속 야외에서 한 20여 분 이렇게 기다렸다가 대통령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좀 어디 앉아 있다 오시면 안 됐었어요? 2-30분이면 서 있기 힘든 시간인데.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면요. 예. 뭐 자의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정도 말고는 그쪽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하게 되죠. 그럼 그쪽에서 좀 2-30분 정도 일정이 늦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했으면 앉으셨을 텐데 그런 안내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글쎄 그거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계속 뭐 야외에서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뭐 분위기를 좀 가늠해 보자면 이런 거였고요. 중요한 건 내용인데 일단 한동훈 대표는 정말 충분히 후회 없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왔다고 합니까? 어제 이제 박정하 실장 브리핑을 보니까요. 예. 저희들이 뭐 이렇게 그 준비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그대로 뭐 대표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 뭐 3대 지난주 목요일 최고위원회에서 3가지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여야 의정, 특별감찰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랬는데 저는 어제 아침 최고위원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아침 월요일이니까요. 네. 뭐가 좀 잘 안 될 것 같다는 그 최고위원 회의 때 그걸 받았는데 느낌을 받으셨어요? 느낌이 아니고 뭐 근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당 대표 발언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발언을 하는데 네. 저희가 어제 이제 최고위원 회의할 때 그 앞에다가 북한의 그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 전쟁, 러시아 예. 파병, 그 규탄. 뭐 규탄한다, 그걸 다 붙여놨는데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그 얘기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로 조금 이제 화제를 전환을 해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지가 8년 정도가 되는데 야당이 그 추천해야 될 이사 추천을 안 하고 있어서 예. 이게 지금 제대로 출범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의 신속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강력히 촉구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특별감찰관 문제하고 연동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도요 지난번 기자회견 때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추천 명단을 주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대통령실에 3명인가를 보내면 돼요. 그렇죠. 후보자를. 근데 이제 저희 당에서는 그 링크를 걸어놨어요. 네. 북한 인권재단 이사 야당 뭐 추천을 해야지 그거 한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시국에서는 그 링크를 계속 걸어야 되겠는가? 특별감찰관이 급한데. 네. 우리 이걸 계속 기다리다가 특별감찰관 못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압력은 가하되 이건 이것대로 합시다 쪽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예. 경시한다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이제 시국을 봤을 때는 그 링크는 좀 풀고 어떻게든지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3명의 후보자 명단을 용산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딱 그 얘기 북한 인권재단 이사 얘기를 하신 제가 거예요? 어제 그 회의석상에서 듣는 순간 네. 오후 회담이 잘 안 되겠구나. 이 분위기구나 하셨군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오겠구나 하는 직감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앞에서 뭐 가감없이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뭐 기자들 취재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적 쇄신 뭐 이런 거 이야기했더니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언급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식의 답변이 나왔다는 거. 이 얘기 들으셨죠, 부총장님? 뭐 저도 뭐 이제 그 기사들 통해서 예. 또 뭐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뭐 그 비슷한 뭐가 있었다 뭐 그렇게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적 쇄신은 한동훈 대표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이 나왔다면? 이게 우리가 보통 뭐 그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다 하는데 뭐 고유 권한이다라는 말이 그 맞는 말이죠. 근데 그때의 그 고유 권한이라는 게
누구도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조차 하면 안 되는 고유 권한이라고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절대 왕정 시대에서나 하. 가능한 얘기고 예.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직위가 어떤 지위든 간에 어떤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은 뭐 의견 개진 특히나 이제 그 여론을 항상 네.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거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대외 활동, 김 여사 대외 활동을 자제하라. 이것도 3대 요구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자제하고 있다. 제2부속실 설치도 곧 할 거다. 이런 답이 나왔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이제 한동훈 대표는 대외 활동 이제 중단까지 이제 얘기를 한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거기서 대외 활동 중단이란 건 그럼 외교적인 행보까지도 중단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만인 건가요? 아주 필수 불가결한 뭐 외교 행보라든가 이런 거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러나 지난번 뭐 마포대교라든가 뭐 이런 대외 활동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였는데 뭐 그 점에 있어서도 뭐 이렇다 할 뭐 그 접점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신 부총장께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김 여사가 좀 자제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당을 위해서 혹은 뭐 국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는 거는 예. 이미 뭐 오래전에 예. 얘기했던 거고. 근데 그거 왜 이렇게 안 돼요? 그죠? 연초에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예, 근데 뭐 공간을 못 찾아서 그렇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뭐 대외 제2부속실 설치하고 뭐 대통령실 어딘가 공간을 만들어서 뭐 하는 게 해법이 되기에는 이미 많이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사께서 그러니까 어딘가로 좀 뭐 가는 얘기까지도 뭐 여권 일각에서 아니 뭐 그거는 저희들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사께서 그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제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그게 이제 대국민 약속이니까 예. 본인이 하신 말씀대로만 해 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실의 반응이 좀 싸늘했기 때문에 한 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럼 한동훈 대표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저희들이 뭘 이제 이 상황에서 또 뭔가 해 나가야 되는데 예. 좀 사실 깝깝하죠. 깝깝하고. 그렇다고 뭐 여기서 오던 길을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저희들 뭐 자의적으로 이 길을 가자 해서 온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민심을 받드는 거다 생각해서 온 거고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어제 상황이 있고 그랬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속도로 완급 조절을 하면서 가야 될지 좀 이렇게 서로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친윤계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태흠 지사도 그런 말씀하셨던데, 아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너무 거칠게 접근하는 거 아니냐, 관종이란 표현도 쓰셨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줄 수 없는 걸 너무 지금 윽박지르듯이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시도지사 여러분들이요, 예. 뭐 관종이다, 뭐 심지어 뭐 소시오패스다, 뭐 얼라다, 뭐 듣보잡이다, 뭐 별의별 그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아하. 뭐 표현의 자유로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서 한동훈이 거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친한계 의원들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합의 통과시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고요. 그거는 오히려 저희 쪽이 아니라 좀 다른 결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다른 결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네. 뭐 이른바 친한계가 그 김건희 여사 엊그저께 이제 또 야당에서 세 번째 발의한 예. 거기에 뭐 찬동을 할 것이다 하는 거는 예. 전혀 저희들의 어떤 의중과는 무관한 아. 저희들의 의중과는 무관한 그래서 제가 다른 결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친윤계 혹은 뭐 비한계, 반한계 네.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뭐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네. 되는데 그러면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하게 될 때 지난번처럼 당론으로 확 정하기에는 네. 좀 지금 어떤 룸이랄까요? 뭐 이런 여지가 좀 좁아진 건 사실인가요? 뭐 이제 요번에 이제 예. 그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도 내용도 찬찬히 좀 뜯어봐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뭐 어제 상황이라든가 등등 해갖고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슨 방향을 정하거나 한 건 없습니다. 예. 없고요. 아니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이건 당론으로 가야 된다. 이건 안 된다. 당론 반대, 확실하게 했잖아요. 당론 반대. 근데 이번에도 과연 지금 이 여론, 심지어 이제 명태균 씨 의혹권까지 커진 상황에서 윤한 회동도 이렇게 끝난 상황에서도 당론으로 갑시다라고 한 대표가 민심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뭐 어느 방향으로 가자라고 뭐라고 딱 그 얘기하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특별 검사가 아닌 특별 감찰관 문제에서도 이제 뭐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이후 또 상황 전개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한테 독대를 또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 당장 뭐 뭔가 이제 이런 게 어제 한 번으로 끝나야죠. 이런 회동의 모습이 예. 참 국민들께 너무너무 송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또 재연한다는 것은 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한 대표가 대통령하고 면담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네. 대표하고 만나고 싶다 요청을 했고 한동훈 대표가 바로 수용을 했어요. 사실은 조금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시간을 둘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 수용을 한 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 전에 뭐 두 분 간에 뭐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갔다. 아 그래요? 네, 재보궐선거 직후에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뭐 한번 봅시다 하는 문자가 온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두 분 간의 어떤 그 사적인 소통이었으니까. 그런데 어제는 이제 공개 발언을 했잖아요, 이재명 맞습니다. 대표께서. 예. 그래서 그래도 카운터 파트인데 그렇게 공개 발언을 했으면 그거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또 너무 바로 답변을 하셔서 바로는 아니고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바로는 당일. 그러니까 하루 정도 고민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수용하신 거는 뭐 한 가지 대통령 면담 후에 답변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미리 한 걸 수도 있다. 그런 측면도 있죠. 있어요. 그런 측면도. 그리고 지난번 9월 1일 회동에서 그 합의 사항 중에 수시로 만나기로 했다. 수시로. 그것을 수시 회동이 지난번 첫 번째 회동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문자를 두 분이 재보궐 후에 주고 받으셨대요. 개인 문자를?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라고 주고 받으셨대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먼저 보냈어요. 뭐 한번 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문자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즉석 제안은 그건 아니고요. 아니었군요. 그 고민을 좀 하셨군요, 한 대표가 그렇죠. 그동안. 그렇다고 봐야 그 이야기는 국회에서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 뭐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실만 바라보지 않고 의정 갈등이든 뭐든 해결할 것은 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하면 됩니까? 그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지난번 9월 1일 회동에서 이제 그런 정치적 쟁점이 아닌 민생 여야 뭐 협의체를 만들고 했는데 뚜렷한 진전이 없잖아요. 그런 건 역시 이제 대표들끼리 만나야지 다시 또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만 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또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뭐 이렇게
뭐랄까요? 소외시키려고 이재명 대표 만나려는 건 아니야. 그게- 이거는 억측이에요. 예, 예. 그건, 예.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